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호궁 저록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를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네. 끝날 땐 정상이 돼요. 시작할 땐 발동이 안 걸려. 네.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여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정묘호란, 후금이 우리나라에 화친을 하자고 이제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모문용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모문용 아직 살아있어요. 그대로 가도에 있는 상태예요? 네. 골치 아파.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후금은 계속 모문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명나라의 황제가 사망을 했대요. 명나라 황제 천계제가 사망을 했고 그 황제 이상으로 권세를 누리던 황관이 있었대요. 위충현이라고. 위충현도 이제 황제가 사망하면서 제거가 됐대요. 근데 모문용이 보니까 이 분들한테 끈이 있었던 거예요. 위충현 라인이었구나. 네. 그러면서 끈이 떨어져서 이제 모문용은 후금한테 화친을 청합니다. 위협을 느꼈구나. 엉망이야. 엉망진창이네. 아유, 이 사람 딱 그거 같네요. 더 바스터즈의 거기 독일군 장교. 독일군 장교. 나무 조연상 받은 그 아저씨.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훌륭하죠. 네. 자기의 끈이 사망했으니까 본인도 아마 목숨이 위험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후금한테 화친을 청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못마땅인 이제 명나라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 누르하치를 사망하게 했던 원숭한. 근데 원숭한이 그래서 모문용을 초대를 했어요. 그 잔치를 열어주고 후한 대접을 했대고 해요. 후한 대접을 한 후에 황제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참수를 했대요. 그랬구나. 사실은 눈에 건데. 가셨네. 그러니까 원숭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을 당한 건데 그리고 나서 원숭한이 네. 원래 황제의 허락을 받고 죽여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그 모문용을 죽인 거예요. 네. 이거를 홍타이지는 그 원숭한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꾀를 씁니다. 그래서 홍타이지가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원숭한이 후금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어머나. 그러니까 신하들은 황제한테 원숭한이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였지. 그리고 후금과 내통했다는 이제 소문이 돌죠.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원숭한이 역모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새 황제 숭정제한테 원숭한은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홍타이지가. 그러네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 자기 아버지의 원수까지 복수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다 듣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죠. 여진족의 후계자 이 선정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홍타이지가 8번째 아들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우리는 뭐 첫째 아들이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후계자를, 우린 세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크는 거 봐서. 그러니까. 잘난 놈으로. 맞아요. 그거를 제가 얼핏 듣기로 이 경복궁 같은 데 보면 현판 있잖아요. 네. 현판 뒤에다가 일종의 유서처럼 써가지고 황제가 적어 놓는데요. 나 죽으면 그거 꺼내서 봐. 거기 다음 황제 이름이 있어. 이런 식이었는데 홍타이지가 그러니까 뭐 적자니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완전히 능력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칸 밑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아들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제 형들과 이제 그 형제들이 그냥 이렇게 추천해서 홍타이지가 홍타이지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칸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칸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능력자였네. 다들 그러니까요. 원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왕자의 난을 안 겪은 거잖아요. 덕분에.
내부는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이 됐고 네.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머리가 비상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모문용 부하들은 이제 모문용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하들은 이제 후금에 투항을 했어요. 본인들도 이제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쵸. 투항한 거. 그때 누라치를 죽게 했던 홍의포가 이제 홍타이지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신 무기를 이제 홍타이지도 이제 갖게 명나라의 되는구나. 투항, 그 모문용 부하들의 투항에 의해서 홍의포를 갖게 돼요. 이제 후금은 그 홍의포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와. 이게 우리한테는 재앙이죠. 그게 그러니까. 영화 남한산성에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홍의포를. 그렇게 후금은 세력이 점점 커져서 주변 국가들이 그냥 투항할 정도로 알아서 자진해서. 무서우니까. 예, 그러니까 세력이 너무 진짜 떠오르는 새별이었나 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제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군신 관계를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에 그때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홍타이지가. 근데 이제 후금을 청이라고 국호로 바꾸고 홍타이지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 조선은 원래 형제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황제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 허락을 해줄래? 그렇게 해서 이제 와요. 이제 허락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군신 관계를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명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를 배척한다.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레벨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황제 밑에 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었는데 그쪽에서 황제를 칭해버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군신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군신관계가 1사2군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면서 조정은 척하론자랑 주하론자의 세력으로 나뉘어요. 척하론자는 거의 명의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 이제 그런 세력들이고요. 이제 주하론자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서 지금 전쟁을 하지 말자. 전쟁을 좀 일어나지 않게 이제 그렇게 유지 좀 하자. 이제 그렇게 세력이 나뉩니다. 그 사신을 왔던 청들은 다시 이제 우리가 반대를 했으니까 돌아가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백성들도 명을 더 이제 그때 시대가 명을 더 이제 중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랑캐 맞아. 오랑캐니까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안 좋게 나갔나 봐요. 그리고 후금을 이제 정식으로 배척하겠다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12만 명, 12만의 대군을 몰고 다시 한양으로 청이 이제 청인나라죠. 네. 이제 청이 내려옵니다. 그 인조는 또 도망가야지. 예, 이게 이제 병자호란에서 일어난 건데 이제 네. 병자호란 때 인조는 세 번째 이제 피란을 하는데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강화도와 이제 남한산성이 천혜의 요새였대요. 네. 강화도는 섬으로 이제 조류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곳이고 남한산성은 지형이 높고 되게 둘러싸여져서 거기도 힘들다고 해요. 우선은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알잖아요. 글로 도망갈 걸. 그 전에 정멸한테 강화도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강화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치고서는 한양으로 온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갈 수가 없어서 세자들은 강화도를 이미 보냈지만 인조는 나중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남한산성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얽힌 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연도가 1633년 12월 며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비슷한 게
그 한국 전쟁 때도 중국이 참전했던 시기가 일사후퇴라 그러잖아요. 겨우 한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강이 얼었을 때 내려오더라고요. 걸어서 건너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배로 넘어오면 이게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강이 얼었을 때 넘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추울 때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걔네들은 그게 몸에 밴 애들이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고 그때도 얼핏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얘네들이 정묘호란 때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협박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냥 바람같이 달려오는 속전속결. 그러니까 성함락 이런 거 없이 그냥 달려오는 느낌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강화도로 갈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파천 전문가니까 인조는 계산이 됐을 텐데 너무 한꺼번에 밀고 내려오니까 그 계산이 안 맞은 거지.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조선의 그 전쟁 방식이 성에서 이제 밀집해 있다가 내려오면 성을 하나씩 함락시키고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을 원래 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왕잡자. 청에서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땅을 이제 가지려고 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명나라처럼. 그러네. 그냥 복속시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왕만 잡으면 목적이 명확해서 왕만 굴복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 땅을 필요 없어. 왕만 굴복시켜서 여기에는 물자만 확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칠 이유가 필요가 없었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해왔던 전쟁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고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더 강화도로 피난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문득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바둑과 장기의 차이다. 장기판에서는 왕만 잡고 끝나잖아요. 그쵸. 뭐 다른 애들 살아남아 있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둑은 집싸움이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체스를 아이랑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동영상을 보면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도 왕을 잡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킹을 못 잡는데요. 그래요? 킹을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킹을 움직일 수 없게 한다는데. 그래요? 네. 난 잘 모르겠네. 그것도 저는 그냥 체스에서도 왕을 똑같이 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왕을 잡을 수는 없고 이제 왕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두는. 그렇게 하면 체크메이트라고 그러나? 그렇게 네네네. 하면은 끝난다고. 그게 똑같지 않나? 원래 장기에서도 외통수라 그래요. 장기를 몰라서. 이게 서로 모르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체스를 접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좀 더 얘기한다. 다음에 얘기해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왕을 못 잡는다고 하길래 이게 왕이 그냥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거 하면서도. 청나라는 이제 용골대랑 마부대로 이미 남한산성에 인조가 들어가자마자 금세 포위를 했고요. 나갈 수도 없었고. 원래는 전략은 뭐였냐면은 남한산성에 인조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밖에서 지원군이 오면 이제 양쪽에서 같이 공격하자라는 거였는데 밖에서도 이미 청한테 당하고 있었고 공격을 당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나 봐요. 병자호란의 이야기가 그 영화 남한산성에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네. 주하론과 척하론으로 양쪽으로 나뉘었군요. 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척하론은 김상헌 그리고 자로는 최명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명길은 이병헌이고요. 김상헌은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맡았어요. 그리고 인조는 박해일. 인조는 박해일이 맡았어요. 거의 제가 볼 땐 척하론과 주하론의 입배틀의 영화. 근데 진짜 둘 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길거든요, 대사들이. 그거를 쉬지 않고 쏟아대는데 와. 이번에는 이제 청이 12만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하진 못했고 12만 명이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데리고 왔었던 숫자보다 많네요. 더한 것보다. 그러네. 엄청 밀고 내려온 굉장히 거네요. 많이 데리고 들어왔네. 네. 근데
오자마자 막 이렇게 남한사상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 또 함락은 시키지는 않았어요. 바로바로. 좀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그 주화론을 펼쳤던 최명길이 계속 외교를 하면서 중간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시간도 끌고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를 끝낼 수 있도록 외교로 엄청난 노력을 했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니면서 적장을 오고 가면서 외교를 펼쳤는데 지금은 이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을 기약하고 그냥 친교를 맺자. 군신 관계를 그냥 요구하는 인정하자. 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당연히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죠. 명분인데. 네.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최명길이 되게 현실주의긴 했잖아 이 당시에. 네. 영화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신하들의 주장 입장이. 그래서 왜 답답한 거야. 그 척하론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막 생각했는데 최명길도 명을 모시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럼 다 죽으니까. 네. 영화에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에서 최명길도 진짜 그 사대부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장을 펼쳤구나.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최명길의 주장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원도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척화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싸우자였는데 김상원은 그 느낌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왜 해볼 걸 다 해보지도 않고 벌써 지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었어서 그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나중에 청나라에 둘 다 끌려갔는데 옆방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해했다라는 뒷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뭐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는 할 수 있었던. 영화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왜 그런지 공감을 해주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둘 분 다 뭐 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거기에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입장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단은 나라가 잘 돼야 돼가 1번이고 그런 상태에서 방향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던 게 구한말 시대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김옥균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은 등 뒤에 일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김옥균을 친일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완용은 친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면 김옥균은 당시에 우리가 힘이 없으니 힘 있는 어떤 나라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 일본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그때 고종은 러시아를 선택했었고 흥선대원군은 청을 선택했었나? 아마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었네. 이게 힘이 없으니까 생겼던 슬픈 현실이었던 거지 그 상황에서 나라를 판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상황에는 없었던 거더라고요. 거기에 힘을 이용해서 외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남자. 우리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네.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일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완용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국노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원하고 최명길은 둘 다 그 생각이 애국을 있었던 거예요.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 뭐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이거 갖고 둘 다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맞아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맞아. 상황이 되면. 겨울이었으니까 이때가 12월 13일부터 시작한 거였거든요. 병자호란이. 너무 겨울이라서 그 안에 식량도 다 떨어졌고 영화 봤더니 이제 말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 그 군사들한테 이제 추우라고 볏짚을 이제 깔아주고 눈 내리니까 체온을 뒤집어 유지하라고 쓰고. 뒤집어 쓰고 하라고 했던 것까지 내주면서 또 말한테도 매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너무 안 된 건데 그거를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백성들도 불만이지만 또 그것도 맞는 얘기니까 자기네도 이 전쟁을 끝내고 싶고. 맞아요. 기병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뭐 하나 모든 쉽지가 게 않아. 추운 데다가 먹을 거 없는 데다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네요. 그때 항복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끝까지 싸우자도 힘이 없으니. 맞아요. 힘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라고 그쵸. 봐야죠. 최명길은 죽음은 견딜 수 없사오나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영화에서. 그리고 김상원은 칸의 신하가 되겠사옵니까? 이제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안타까워지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분명히 병자호란 전에 쳐들어올 걸 다 알았대요. 준비를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정묘호란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계속 판도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쟤 내려온다. 그리고 홍타이지 성격을 첩자가 없었겠습니까? 첩자가 있었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건 알았는데 대비를 근데 사실은 그때 대비를 할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1597년인가? 제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즈음이고 이게 163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구 그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광해군 때 이걸 계속 황폐해야 된 토지도 어떻게 해보고 뭐 세수도 제대로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것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제가 인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나라가 다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좀 없는 맞아요. 것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식량도 떨어져가고 막 집까지 영화에서는 집까지 부셔가지고 사료를 쓰기도 하고 뭐 그 볏집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해서 어. 이제 말한테 먹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말을 잡아서 먹죠. 백성들한테 이제 군인들한테 먹이더라고요. 어쩔 수 그리고 없으니까. 실제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서 묘사. 진짜 어쩔 수 이제 더 이상 말한테도 먹이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도 있어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생각을 바꿔서 이제 말을 이제 죽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식량으로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서차를 계속 바깥으로 보내긴 했는데 그게 거기 허구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허구 인물일 거예요, 그거는. 대장장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 대장장이가 가서 줘요. 도와달라. 우리 같이 협공을 하자.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의 군대마저 다 잃을 수는 없다. 다 잃을 수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기약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대장장이가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영화에서는 이제 스토리상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과 그 밖에 있는 관군들과의 이제 소통이 안 됐고 그러면서 47일간의 항전을 끝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최명길도 없었어요. 그 영화에서는. 최명길 아니죠. 김상원. 김상원이 계획이 실패가 되고 최명길의 뜻 얘기대로 신하가 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 얘기는 아마 그걸 거예요. 그냥 이거 허는 거고 실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철통같이 막고 있어가지고 뚫으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12만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참 그 당시에 그 감수성으로 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아니 명을 섬기나 여길 섬기나 뭐가 달라? 뭐 어차피 신화국으로 있는데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겠죠. 치욕적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거슬러 가면서 이건 제 완전히 내피셜인데 고려는 황제를 칭했던 나라고 조선은 왕이었던 거죠.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단추가 그렇게 꿰졌을까? 고려 시대에는 황제국으로 갈 수 있었던 물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황제라고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선 이럴 때는 왕, 이럴 때는 황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초반부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이방원 넘어가면서 그냥 왕이었어. 명나라한테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를 그냥 하고 간 거죠. 하나는 그거 같더라고요. 고려는 왕건이 개성 상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의 특징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의명분 물론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정도전이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세균이 이렇게 했었을 때 나온 사대부들은 대의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엉긴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에 집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데올로기로 뭉치고 살아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교 있으신 분들은 싫어하는 표현이겠지만 정말 그 종교 리더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거는 그걸 거예요. 신을 안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에 매몰돼 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심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종교 리더는 종교가 없었죠. 부처도 뭐 불교가 아니었고요. 맞아요. 예수도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본인 맞아. 자체가 그냥 맞아요. 성스러운 분이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뭐 얘기가 끝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쵸. 이런 거는. 네. 그렇게 인조는 청의 요구대로 남한선생에 나오게 됩니다. 슬프신가 봐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청은 네. 조선의 왕은 죄인의 몸으로 성문 남문으로 나올 수 없으니 이제 서문으로 나오게끔 했고요. 별게 다 있었네. 그리고 행렬, 호위군사 그런 거 의장 다 갖추지 말고요. 그리고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조선 왕은 단 아래, 그러니까 황제 칸에 이제 있는 단 아래 와서 삼도 구례의 맞죠? 예, 맞아요. 삼도 구골두례. 구골두례라고 돼 있어요? 삼도 구고두. 구고두. 삼도 구고두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색 옷을 입고 신하도 이제 소수해서 거느리고 그리고선 지금 삼전도로 향해요. 지금 삼전도가 송파에 있는 석촌여수 있는 근처라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인데 원래는 거기가 나루터였대요. 네. 예전에 잠실이 이제 섬이었죠. 섬이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 곳이래요. 지금 삼전동? 네, 삼전동. 삼전동이 그때 잠실 고수부지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매립돼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맞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 아시죠? 을축대홍수. 뭔가요? 한강이 이게 굉장히 꼬불꼬불했대요. 이 서울 지나가는 그 부분이. 근데 을축대홍수가 있으면서 거의 직선화돼 버렸대요. 그러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잠실이 섬이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삼전도 쪽이 원래 메인이었는데 이쪽이 약해지고 이게 더 커지는. 그러면서 이게 한강 모양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홍수 때문에요? 네. 그 을축대홍수가 일제 강점기 중에였던 것 같은데 1920몇 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조가 이제
그 청의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강화도가 함락이 됐었대요. 맞아. 강화도에 그 천의 요새인 강화도가 함락이 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일이 3발 걷고 머리를 3번 찢나?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 그렇게 하는 게 삼도 구두의 구두 맞아. 네. 구고 삼고 왜 난 삼도 구례의라고 알고 있지? 하여튼 그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치욕인데 그게 여진족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통적인 인사법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신하가 군신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거래요. 충성을 다 섬기겠다는 의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였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그냥 관리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치욕일 수밖에 없는 게 신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치욕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진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얕봤었기 때문에 오랑캐. 더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 거의 뭐 하여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절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에 거기서 3번을 머리를 찧어서 머리를 이렇게 다시 하고 또 다시 그렇게 3번 해서 3배 3번 절해서 머리를 또 3번 또 절한다. 맞네. 그래서 머리는 9번 그렇게 한다고. 그 얼음판 위에서 영화는 이제 흙바닥이고 뭐 어디서는 얼음판이라 그러고 이거는 다 볼 때마다 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 황제는 저 높은 단상 위에 있고 그 제일 바닥에 에서 이제 황제 폐하는 아니죠. 황제를 위해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게 큰 소리로 또 머리를 받아야 되는. 야.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세게 해서 머리에 피가 났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 단상이 제가 막 찾아보기엔 되게 높아 보이던데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뻥이 좀 섞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로 치욕적이었다는 걸 좀 더 극대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인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장남인 소현세자랑 차남인 복림대군 그리고 여자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제 데려갔어요. 그게 최종병기 활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사실 전쟁은 되게 짧잖아요. 한 달 반? 47일. 그러니까. 한 달 반. 그리고 돌아갈 때 50만을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50만이면 그 당시 인구의 거의 10%인데. 그래서 그 뒤가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의 연호를 사용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후로. 청은 삼전도에 비를 세워서 이때 홍타이지가 청태종이라고 불렸거든요. 청태종의 공덕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비를 세우게 해요. 이 비가 현재 있어요. 잠실에 롯데 그 근처에 있거든요. 뒤에 석촌호수랑 그 잠실 롯데 사이에 거기에 이게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 길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저도 몰랐어요. 이 롯데월드나 같이. 비가 세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게 호수에서 건전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이후로 막 전쟁 때문에 이래저래 하다가 이게 세워놨던 게 이제 빠졌는데 그걸 건져내서 지금 치욕적인 것도 역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고 다시 했다고 합니다. 네네. 맞아. 이런 역사 듣고 있으면 임진왜란하고 요 즈음쯤 되면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덮어요. 속 답답하다고. 근데 아픈 기억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쵸. 뭐가 문제였고 뭘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홍타이지가 영화에서 그래요. 아직 청의 요구를 조선이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조선에 도착하기 전에 원래는 그 용마부대인가? 용골대가 이미 이제 그 협약을 맺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칸이 오자마자 이제 용골대가 성을 부셔서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요구사항을 듣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칸이 내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걸어오게끔 만들지 내가 이러려고 성을 부시면서까지 하려고 난 여기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플렉스지 플렉스. 내 위험만으로 니들은 무릎 꿇을걸 이러는 거지. 되게 자신만만했던 근데 그럴만도 할 것 같아. 그 당시에 사실 생각해보면은 조선만 버티고 있었지 주변은 다 굴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명나라가 진짜 큰 나라였는데 그거를 맞아요. 이제 세력을 짓눌렀잖아요. 그거조차도 되게 큰 그래서 일이었죠. 연호를 그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국호를. 후금 일대 금은 금나라, 요나라, 송나라가 동시에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을 지배하는 삼국 중에 하나. 만주까지 중원이라고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청나라는 중원을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지. 그렇게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이제 나올 수 있었고 네.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쪽팔렸을까? 네, 뭐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 궁으로 돌아갈 때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이미 왕이 그런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되게 그 위험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막 왕을 밀치면서 신하가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마 그거 그랬겠어요? 그 왕인데 근데 그렇게 어디선가 그렇게 써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수많은 상상력을 발휘한 거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아니죠. 그래도 주말에 남한산성을 다녀왔어요. 네. 진짜 왜 천의 요새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차를 끌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서는 간 거라 여기서 전쟁을 했다고? 여기 진짜 밑에 어떻게 전쟁을 하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높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제 주차장 가려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 안에가 마을이 진짜 한 마을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분화구처럼 이렇게 분지가 딱 구성이 돼 있구나. 거기에 이제 행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의 요새가 많네. 그렇죠. 아니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죠. 거기에 행궁을 치려면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진짜 뭐 사면이 다 산이니까 이런 데가 있었구나.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서문은 못 갔어요. 아쉽게 남문만 갔어요. 아직 왕이니까. 아직 그 애 데리고 가기가 조금 처음이라 복장도 그렇고 그냥 뭐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가지고 가벼운 산책 모드로 그래서 1시간 정도만 걷고 왔거든요. 괜찮다. 다음에 또 가려고요. 다음에는 코스가 5코스가 있는데 뭐 그 1시간짜리부터 뭐 3시간짜리 그게 진짜 한 바퀴 다 돌면 한 3시간 넘게 걸리나 봐요. 성곽을. 그러니까 가보면은 사실 그 궁에서 경복궁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면 큰 산은 남쪽으로 오면 남산이 있고 네. 그리고 한참 또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김상원이 이걸 건너면서 나루토에서 누굴 죽이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남산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산 이름이 뭐야? 그 산은 완전히 달라요. 산의 그 험준한 느낌이 달라. 여기는 기어 올라가기 쉽지 않겠는데? 진짜 완전 요새. 이래서 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량이 충분히 준비가 됐고 뭔가 좀 세팅이 된 상태에서 도망을 왔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긴 해. 근데 이때 근데 홍해포 썼잖아요. 네. 청나라가. 홍해포. 그것도 맞아요. 최신 무기가. 맞아. 당해낼 수가 없지. 근데 영화를 보잖아요. 이게 광해군 영화도 보면 그 광해라는 영화 보면 임금이 원래 활 쏘면서 여가를 즐기잖아요. 근데 총을 쏘면서 여가를 즐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신하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왕들이 활을 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광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왕이 총을 쏘면서 옆에 신하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대의 변화. 네, 무게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여기 남한산성 때도 다 총으로 쏘면 조선도 총으로 쏘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무기가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나라 무기가 바뀌었구나. 이제 그런 것도. 고추도 들어왔대요 그때. 원래 없었군요. 네, 없었대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요. 우리 그럼 김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더라고요. 우리 빨간 김치는. 네, 그렇게 이제 청나라의 신하가 되면서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네. 병자호란은 끝났습니다. 네. 네, 병자호란까지 아픈 과거지만 네. 생각해 볼 게 많은. 맞아요. 네. 이때 환향녀. 환향녀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맞아. 인질로 잡혔던 여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또 한 번 남편들에 의해서 또 버림받고.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억지로 거기 진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돌아온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행실이 부정한 여성? 그러니까 요구로 변질됐다.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런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네, 병자호란까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